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플러스 TV입니다. 자, 오늘은 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새만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모두 우리 기술로 완공된 그 새만금 방조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세계 최장 33.9km로 창조 경제 실현의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이 사진과 같이 이 아리울이라는 신도시 뿐만 아니라 이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스마트 농업으로 이제 키워가는 그런 어떤 도시적인 형태를 띄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미래기회 약속의 더 새만금이라는 주제와 함께 여기 나와 있는 사업 개요대로 사업 현황, 준공, 사업 계획부터 해서 각 새만금에 들어가고 있는 그 용지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휴게시설, 방수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등 이렇게 안내하는 절차대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은 1991년도에 대한민국 서해안에서 시작된 세계 간척사상 유례없는 대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인간의 끊임없는 도전이 일궈낸 아름답고 웅대한 세계 최장의 방조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도에는 이런 상태였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1998년도 이제 방조제 사업을 한참 이제 진행하는 가운데 2006년도 들어서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은 오른쪽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여준 대로 이런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이제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60년도에서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식량파동과 냉해 등으로 인한 외국살 도입을 계기로 사업시행 논의를 이제 본격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80년대부터 경제적 타당성 분석과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관계부처 협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등의 절차를 거쳐 1991년도에 11월 달에 드디어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새만금은 사업 목적은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치를 보게 되면 군산과 김제와 부안군의 일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방조제가 33.9km의 어떤 최장 방조제가 이미 완공이 된 상태고, 배수관은 2개소와 방수제 62.1km로 공사가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은 상당한데요. 방조제 사업은 2011년도까지, 방수제 2016년도까지, 그리고 1단계 내부 개발 사업은 20년도, 그리고 2단계 내부 개발 계획은 2021년도 이후에 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어떤 개발의 의지에 비해서 개발 속도감이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부 개발도 2020년도라고 되어 있긴 하겠지만 향후 한 2, 3년 정도는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새만금 개발청사와 함께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됨으로 해서 다음 달이면 이제 설립이 될 것 같은데요. 새만금 개발청과 그다음에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정부의 새만금의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잼버리 대회 2023년도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회가 새만금 개발의 마중물 역할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이 한층 더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 그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은 최근 초고속 경제성장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지역의 세계 최강의 경제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 지역을 국가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 역할을 수행할 국적의 프로젝트 선정 및 개발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사진을 보게 되면 1991년 11월 28일날 공사 착공할 때의 기공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두 번째 사진은 새만금 방조제 최종 연결 공사 과정인데요. 2006년도 4월 21일 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완전히 이제 바다를 맞게 되는 그런 그 역사적인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이 된 게 2010년도 4월 27일로서 한 8년 전의 일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기네스 인증을 받게 됩니다. 2010년도 8월 2일날 방조제상 최장길이다 라고 함으로 해서 기네스북에 이제 등재가 됩니다. 추진 일정을 보게 되면 1989년도에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이제 발표가 됨으로 해서 91년도 사업시행인가 고시 및 방조제 공사를 이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접어들어서 정부 방침에 대한 그 후속 세부 실천 계획 수립과 아울러서 2008년도가 지나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새만금 종합개발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 발표가 됩니다. 이때 2011년도에 사실 이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70% 정도 이상이 우리 이 농업을 위해서 바다를 매립을 해서 쌀 생산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동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2011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새만금의 어떤 매립된 면적이 한 70% 정도는 산업과 그 다음에 관광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최종 개발계획이 발표가 됨으로 해서 새만금의 주변의 그 집가 상승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 새만금 기본계획 MP 변경 및 확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새만금 개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접어들면 새만금 개발 청사도 이제는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당선이 되면서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2018년도 9월달 또는 10월달에 들게 되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됨으로 해서 새만금은 실질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전보다는 개발에 대한 속도감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도 드디어 외곽공사가 이제 준공이 되었는데요. 세계 최장의 방조제인 이 새만금 방조제는 바다를 옥토로 서해안 지도를 바꾼 대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경관을 살린 다양한 테마공원을 이제 조성을 하고 있고요. 방조제 사업은 33.9km 사업으로서 평균 저폭이 290m이고 높이가 36m입니다. 배수관문 시설과 그리고 홍보관, 레저 휴양시설, 고급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을 현재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방조제가 지금 새만금은 이제 군산 비흥항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부안에 그 현재 변산 국립공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1호 방조제가 있습니다. 1호 방조제 그리고 2호 방조제, 그러니까 부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호 방조제, 그 다음에 2호 방조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호 방조제, 그 다음에 4호 방조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서 내쪽 비흥항까지 연결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 중간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신시 배수관문과 그리고 가력 배수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막이, 그러니까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이제 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시스템으로 보게 돼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환경정보, 해양환경, 홍수의 경보, 물관리 자동화 등의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과학적으로 체계적인 현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홍수의 경보 시스템과 해양 환경 시스템, 시설물 관리 시스템과 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상당한 기대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은 재해 및 환경 피해 발생을 예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단에 보게 되면 이제 3호 방조제 이제 끝막이 완료가 94년도 이제 7월달에 그런 사진이고요. 1호 방조제 완공이 된 사진이고, 그 다음 4호 방조제 끝막이 완료가 된 사진과, 그리고 2호 방조제 끝막이 완료가 된 그런 사진을 현장의 그 새만금의 현장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새만금 방조제 이렇게 명소와 그 사업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요. 추진 배경에는 새만금 방조제 축조시에 조성한 그 다기능 부지를 활용하여 국제적 관광 명소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새만금위원회에서 5대 선도 사업으로 선정하고 조기 추진 방향을 결정을 했고, 개발 수익금은 새만금 방조제 등 유지관리 재원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진 현황을 통해서 이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실적으로 그런 개발 방향을 보게 되면 휴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신시도 휴게시설 개발사업과 조기 사업효과가 있는 신시 아미구간 관광 레저용지 개발사업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에 우선을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디어 2014년도 이제 9월 이제 25일쯤에 새만금 이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과 세계 도시를 연결하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 새만금으로 키우겠다.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농사의 목적으로 쓰였던 이러한 새만금이 이제는
국제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라고 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새만금 주변의 그 땅값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발과 보존의 조화,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는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명품 융합도시 등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용지 배분 및 시설이 나오겠는데요. 총 한 100%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농업 생명용지가 한 32% 정도, 즉 한 30% 정도 해당이 되고, 나머지 산업과 관광과 그리고 배후도시를 한 70% 정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스터 플랜이 바뀌면서 이제 새만금에 많은 이제 첨단 도시들에 들어가고, 그다음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유치가 됨으로 해서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로 육성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여기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만, 군산 비흥항에서 이제 방조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방조제 34km 정도 되는 이 방조제가 개통이 됨으로 해서 그 주변에 이제는 바다를 매립을 하게 되는데, 이 바다를 이제 매립을 하는 게 서울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립하는 부분들을 여태까지는 민간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민간 참여가 많이 안 좋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새만금 개발공사가 이제 설립이 되면, 그리고 새만금 개발공사의 설립 추진 목적은 바로 민간이 할 수 없는 이 부분, 그러니까 바다를 매립을 이제 하거나 또는 이제 나라 차원에서 해줘야 될 이런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 개발공사가 진두지휘에 서서 국제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많은 어떤 민간 기업들이 참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용지로 개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바로 신시 아미 구간, 이 고군산 군도 부분하고, 현재 여기 신시 아미도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는 관광용지로 현재 개발을 하게 될 텐데요. 최근에 이 신시 아미 구간 이쪽 사업자가 선점이 돼서 2024년도까지 개발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뭐 숙박시설, 그리고 뭐 골프장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관광 레저 시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향후에 2024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볼만할 것 같고, 그리고 시적으로 이렇게 개발됨으로 해서 민간 기업 참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 새만금 신항만, 그리고 아리울이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와, 그리고 산업연구용지, 그리고 이제 공항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이제 배후용지로 지금 화포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할 것과, 그리고 각종 이제 농생용지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어떤 개발의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농생명용지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복합 농업용지 조성사업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 개요와 그리고 개발 전략과 농촌 도시용지를 이제 보게 되면, 특히 농촌 도시용지상에 보면 새만금의 중앙부와 남부지역에 농촌도시 각 1개소씩을 조성함으로 해서 중앙부 농촌도시는 농업과 그 다음에 IT가 결합된 스마트 농업도시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생용용지는 새만금 본래 목표였던 식량기지로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통해 친환경 첨단 농업 인프라를 조성하여 대한민국의 선도지역이 될 새만금이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를 걸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용지, 이게 또 상당히 앞으로 개발이 되므로 해서 상당히 이제는 볼만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신항만을 끼고 동서 이축이 개발되는 요 라인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국제 협력 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업 개요상을 보게 되면 면적은 52평방 킬로미터이며 토지용 계획 현황을 보게 되면 주거와 상업 업무, 관광, 농업 여러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 협력을 통한 경협 특구
입구 개발을 현재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새만금 상징하는 거점 지역 중심 지역으로 개발할 것과 그리고 산업 물류, 국제 협력 문화, 관광 기능, 국제 업무 기능 등의 복합적 개발을 추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업연구용지입니다. 산업연구용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시면 군산 쪽에 가까운 쪽입니다. 군산 쪽 가까운 쪽에, 그리고 향후 군산공항을 확장을 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 바로 근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산업과 그 다음에 연구, R&D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이제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의 개요 상태를 보게 되면 지금 개발 전략인데요. 이 부분은 주력산업과 신성장 동력산업 및 관련 연구시설의 집적지로 개발할 것이며 국내외 앵커기업의 개발적 투자 수요 및 연관기업과의 직접하단지 개발 수요 등에 대처하기 위한 용도로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배우동시 용지인데요. 이 배우동시 용지를 보게 되면 바로 여기는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이 동서 이축 라인에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서 김제하고 가까운 밀접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포지구라고 하는데요. 새만금의 배후용지로 개발하기로 지정된 장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장기적으로 배후 주거용지 뿐만 아니라 관광 레저 산업 업무 기능이 집적된 중심지구로 개발을 하겠다. 워터프론트 등 활용한 수변형 관광 거점 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용지입니다. 물론 항상 개발과 함께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이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찬가지로 새만금은 어떤 이런 환경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생태 환경 용지 여건을 조성을 한다거나 새로운 자연 형성, 창출적 생태 복원, 생태적 수질 정화, 생태 관광, 환경 교육 등 4대 기능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위한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이 지역 구분을 통해서 계획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관광 레저 용지인데요. 지금 이제 가장 개발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관광 레저 용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고군산 군도와 신시 야미 구간, 그리고 이제 부안 쪽에 해당이 되는 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가장 먼저 현재 개발되는 곳이 신시 야미 구간, 현재 개발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이미 착공을 앞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 전략을 보게 되면 글로벌 대단위 관광 레저시설 직접지구 개발뿐만 아니라 국제적 명품 관광 레저 허브 구축, 대규모 복합 리조트 및 숙박, 쇼핑, 문화시설 배치와 고군산 군도는 해양 스포츠, 레포츠, 체험형 관광 기능을 중심으로 배치합니다. 그리고 신시 야매공지는 해양 테마 관광 및 테마파크 등 유락시설 등의 기능 중심으로 배치할 것이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리우리라고 하는 큰 신도시와 함께 그 주변에 해양 도시를 꿈꾸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새만금이라고 하는 동네는 무에서 유로 창출하게 됩니다. 모든 교통시설과 모든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어떤 스마트 도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새만금 방조제 사업을 끼고 있는 신시 야미 구간 관광 레저용지 개발 사업인데요. 바로 이 부분이 이제는 이제 사업자가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업자가 나오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바로 이 부분들이 이제 2024년도 그리고 잼버리 대회까지는 최대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개발하고, 그리고 2024년도까지 해서 2026년도까지는 완공할 목표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시 야미 구간을 숙박, 레저, 휴양 등 관광 인프라 직접된 복합 관광 레저 단지로 조성을 하고, 생태 휴양 위락 공간의 세계 유일의 방조제 조성 및 고군산 군도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새만금 방조제 관광 수요를 극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만금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 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해서 신시도 지금 현재 휴게시설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신시도에 보면 지금 현재 복합 휴게시설, 식당, 전망대, 숙박시설, 모노레일 등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해안 중심의 개발금, 선도 관광시설 조성과 신시석산 부지를 활용해서 휴게 편의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수시설물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방조제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물이 고여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고여 있는 이불을 순환을 시켜줌으로 해서
청정지역을 만들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래 세대를 위한 새만금입니다. 사명의식을 가슴에 품고 이제 한국농어촌공사가 심차게 나아가고 있는데요. 새만금이란 그 만경평야의 만자와 동진강 위역의 김제평양의 금자를 따고 새로운 평야를 일궈낸다라는 뜻의 새자를 덧붙여서 만든 신조어가 바로 새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만금 이제 방조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사후방조제 해넘이 휴게소와 돌고래 쉼터 이렇게 추진되어 있고요. 신시 야미관 레저용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2호 방조 내에 보면 그 바람의 쉼터, 그다음 소리 쉼터, 너울 쉼터, 그리고 가력 광장이라든지, 그리고 부안 방향 끝에 보면은 새만금 홍보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새만금에 가실 일 있으면 꼭 새만금 홍보관에 꼭 반드시 들르시면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역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한눈에 다 눈으로 보여질 것이다 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창조경제실현의 중심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사업단 주소지고요. 혹시나 새만금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새만금 사업단에 문의를 주시면은 많은 정보를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 새만금에 대한 어떤 새만금과 같이 하는 어떤 홍보를 하는 그런 계기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새만금 주변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을 같이 이렇게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 개발공사까지 들어서 새만금에 대해서 개발의 역사를 써 나갈 텐데요. 저희는 이게 새만금 개발공사가 들어가기 이전에도 이미 새만금이 황금알을 낳는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일찍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왜 새만금인가? 여러분들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새만금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민간기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유무역주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100년을 앞두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지금 새만금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초국적 경제협력 특구 조성 및 글로벌 정주 교류 거점 도시며 활력 있는 녹색 수변 도시, 수요자 맞춤형 계획 도시와 탈규제 인센티브 특화 도시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에는 이런 엄청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리울이라고 하는 이제 신도시와 그리고 새만금 주변으로 해서 격자형 간선도로가 만들어지고 있고,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및 신항만, 그리고 철도와 공항, 그리고 관광 레저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동네는 유일하게 새만금이지 않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점별 새만금 공간구조 계획을 보게 되면은요, 현재 이제 보시게 되면 새만금 이제 방조제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심권이 바로 휴양형 관광 및 도시명 관광 연결되는 주력사업 융합기술로 연결되는 그 산업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산업발전축이며 관광 연계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군산과 김제와 이제 부안이 연계가 돼서 개발이 될 텐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산업연구거점 군산 쪽입니다. 그리고 국제협력거점 어떻게 보면 김제 쪽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광 레저연구거점, 그리고 부안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어우러져서 새만금 문명의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만금은 계획인구 한 76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한 62%인 한 47만 명이 그 주변 지역에 거주하도록 배분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한 76만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국제협력용지, 산업연구용지, 레저용지, 그 다음에 농업용지, 배후용지까지 포함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 형태 한 40% 정도가 인구가 유입이 돼서 수용인구가 되는데, 나머지는 주변 지역 및 도시에
인구가 한 62% 정도가 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주변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군산과 김제와 이제 부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인구가 76만에서 한 47만 명 정도가 주변 지역에 거주하도록 배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부안 인구가 한 6만 5천이라고 보면 이 47만 명을 3으로 나누면 15만 명입니다. 그러면 15만 인구가 부안 주변에 이렇게 인구가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의 부안은 앞으로 한 두세 배 정도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동네로 거듭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조용히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새만금이 개발이 완숙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상당할 건데요. 근데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자 하는 동네는 관광시설을 많이 갖추고 있는, 자연환경을 보존시켜주고 있는 그런 동네가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안이 바로 이제 관광 자원을 많이 갖추고 있는 그런 관광 컨셉으로 개발되고 있는 그런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부안 쪽으로 해서 땅에 대해서 관심도가 상당히 높으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수요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땅값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새만금 개발공사가 만약에 설립이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 개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함으로 해서 땅값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새만금 전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새만금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과 파급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도 향후 10년, 20년, 30년 동안은 꾸준하게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지역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어떤 도시적 형태, 그리고 이런 어떤 미래형 도시가 새만금에 들어감으로 해서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력이 엄청나게 대단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회는 이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리고 찾고자 하는 분한테 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새만금은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미래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동네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